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궁중 드라마를 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비와 왕후는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지위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이죠. 궁중 싸움의 첫 번째 규칙은 절대 왕후의 지위에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죠. 하지만 브루나이 왕후 팽기란 아낙 살레아는 다릅니다. 그녀는 겉보기에 온화하고 친절하며 환하게 웃을 때 드러나는 큰 치아가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국왕 남편이 2명의 어린 왕비를 맞아들였을 때도 그녀는 웃으며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평등하게 지내기도 했죠. 아마도 이런 이유로 그녀는 수십 년간 국왕 주변의 미녀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브루나이의 국토 면적은 경기도 면적의 절반 정도로 아주 작고 인구는 50만 명도 안 되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 사는 일반 국민들은 적은 비용으로도 좋은 의료와 교육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부유한 국왕 덕분이죠. 맞습니다. 이 이펑군주제 국가에서 국왕 하산알 볼키아는 대부분의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은 무려 700억 달러에 달하며 그가 소유한 왕궁은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그 왕궁의 크기는 영국 왕실의 버킹엄 궁전보다도 4배나 크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찰스 왕세자와 골프를 치던 중 신발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이 호화로운 국왕은 즉시 하인을 불러 비행기를 타고 가서 새 신발을 사오겠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행동은 찰스 왕세자를 놀라게 하고 부러움을 자아냈다고 하네요. 그러나 찰스 왕세자의 결혼 결정권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것처럼 볼키아 국왕도 스스로 결혼을 결정할 순 없었습니다. 혈통의 순수성을 중시하던 그곳에서는 왕실 사람들이 사촌과 결혼하는 것이 혈통의 고귀함을 유지하고 재산을 한데 모으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65년 아직 왕세자였던 볼키아는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의 주선으로 사촌 동생인 살레아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외모만 놓고 보면 둥근 얼굴형의 살레아는 다이애나 프란시스 스펜서 같은 미모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수완에서는 카밀라 로즈메리 샨드 못지않은 능력을 보였습니다. 결혼 후 56년 동안 외모에서 밀리는 살레아는 2명의 아름다운 왕비를 차례로 내보내며 왕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살레아는 왕실의 친척이자 어머니가 전 왕후의 여동생이고 아버지 역시 브루나이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권을 가진 그녀는 결혼 3년 만에 왕세자비에서 브루나이 왕후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살레아에게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후계자를 낳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래 외모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녀는 더 큰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친정이 강력한 후원 세력이 아니었고 왕실이 혈통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면 살레아의 운명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다행히도 결혼 9년째 되던 해 살레아는 장남 알무타디 빌라 왕자를 낳았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그가 브루나이 왕위를 이을 다음 세대의 계승자가 될 것입니다. 아들을 낳은 덕분에 살레아는 왕후 자리를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첫째 아들 빌라를 낳은 이후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1년 국왕이 새 왕비를 맞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살레아는 이를 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다른 여성의 결혼식을 적극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살레아의 조율로 국왕은 새 왕비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마리암 압둘 아지지였습니다. 귀족 가문 출신의 살레와는 달리 승무원 출신의 마리암은 아름다운 외모 외에는 특별한 장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암은 국왕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습니다. 공식 행사에 참석할 때면 국왕은 애첩에게 장신구가 부족할까봐 직접 비용을 지불하며 화려한 장식을 준비해 주었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녀에게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2년 만인 마리암 압둘 아지즈는 둘째 왕자 압둘 아짐을 출산하게 됩니다. 재밌는 우연으로 마리암이 아들을 낳은 후 살레아 왕후도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 후 10여 년 동안 왕후는 5명의 자녀를 낳았고 마리암은 3명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다산을 중시하는 브루나이 왕실에서는 마리암이야말로 복덩이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던 마리암의 삶은 속으로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국왕의 총애를 받으며 마리암은 가질 수 없는 야망을 품게 되었으나 왕후와 정면으로 맞설 때 품격이든 배경이든 그녀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왕후와 왕비들 외에도 국왕에게는 다른 여인들이 있었죠. 한쪽에는 너그럽고 관대한 본처인 살레아, 다른 한쪽에는 쉽게 화를 내고 고집스러운 마리암. 국왕 볼키아가 마리암을 달랠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결국 살레아는 일관된 태도로 마리암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2003년 이미 국왕에게 4명의 자녀를 낳아준 마리암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청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이혼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문에 따르면 마리암이 왕궁이라는 감옥 같은 생활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왕에게서 받은 4억 파운드, 하나 약 7,237억 원의 위자료를 들고 떠난 마리암은 곧 화려한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에 빠진 그녀는 카지노에서 거액을 쓰는 것은 물론 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젊은 남성과 연애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단지 사진만 몇 장 보내준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남자에게 돈을 바치고 왕실의 여러 비밀까지 털어놓았지만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처음 소개해주었던 지인 본인이었습니다. 결국 약점을 잡힌 마리암은 어떠한 반격도 할 수 없었고 국왕이 개입한 뒤에야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암처럼 왕후와 대등한 위치에서 총애를 받던 왕비를 떠나보낸 뒤에도 살레아 왕후는 또 다른 경쟁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는 아즈리나즈 마리하즈 히킴으로 말레이시아 방송국의 여성 앵커였습니다. 뛰어난 미모와 높은 학력을 가진 그녀는 살레아 왕후보다 무려 30살이나 어렸고 심지어 살레아의 장남보다도 나이가 어렸습니다. 2005년 아즈리나즈가 왕궁에 들어온 이후 그녀는 연예신문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대체로 아즈리나즈가 젊고 아름다워 나이든 왕후보다 총애를 받고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그 시절 아즈리나즈는 국왕이 선물한 화려한 보석을 몸에 두르고 국왕과 함께 여러 행사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음과 교양이 아즈리나즈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오히려 아즈리나즈를 얽매는 족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아즈리나즈는 세 사람의 결혼이라는 관계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으며 부유한 왕후와 비교할 때 국왕의 지원만으로만 생활하는 자신에게 더 이상 자부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이후 아즈리나즈는 왕후와의 차이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우아하고 기품이 있으며 안정된 분위기를 풍기는 살레아 왕후와 비교해보면 아즈리나즈는 마치 규칙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언론과 왕실의 연장자들 앞에서 자신감을 잃은 아즈리나즈는 점점 더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혼 5년 만에 아즈리나즈는 이혼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브루나이 왕궁에는 살레아 왕후 한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비록 살레아 왕후는 뛰어난 미모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우아하고 품격 있는 모습은 여전히 돋보였습니다. 특히 살레아는 자신의 친정 딸들 뿐만 아니라 과거 경쟁자들이 낳은 아이들까지도 차별 없이 대하며 기품 있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살레아 왕후가 며느리에게 매우 따뜻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일부일처제를 원한다고 했을 때 살레아는 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를 찰스 필리 왕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아들들까지 바람을 피우도록 방임했던 것과 비교하면 살레아가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로 다정다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 왕자는 자신의 아버지인 국왕 하산 알 볼키아처럼 풍류를 즐기고 여러 여성과 얽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매우 진중하고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빌라 왕자는 과거 자신의 모교를 방문했을 때 홍보 게시판에 붙어있던 한 사진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그 사진 속 소녀는 사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학생이었습니다. 사라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으며 아버지는 고위급 엔지니어, 어머니는 의료인으로 일하는 평범하지만 안정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17살의 사라는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자랑하는 모범생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라 왕자가 적극적으로 구애했지만 처음에 사라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왕자가 자신보다 13살이나 많았다는 점, 두 번째는 왕실 출신들은 대부분 바람기가 많고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라는 왕자의 구애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거절에도 빌라 왕자는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라를 얻기 위해 빌라 왕자는
평생 당신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진심에 사라는 마음의 문을 열고 결국 왕자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라면 빌라 왕자는 아버지처럼 사촌과 결혼하여 왕실의 순수 혈통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라와 같은 평민 여성은 왕실의 배우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사라는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에 왕실의 결혼 기준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후 살레와와 국왕 볼키아가 아들의 선택에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들은 모두 아들의 결정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2004년 빌라 왕자가 사라와 결혼하던 날 볼키아 국왕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롤스로이드를 내어주며 아들과 며느리가 타고 도시를 순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혼식 날 비가 내렸음에도 볼키아 국왕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라가 왕실에 들어온 이후 살레아 왕후는 며느리를 전혀 어렵게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살레아는 사라를 데리고 여러 공식 행사에 참석하며 왕실의 규칙과 예절을 익히게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 살레아 왕후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왕후의 상징인 불꽃 모양의 왕관을 사라에게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든든한 지원군인 시어머니가 있었기에 아무도 사라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살레아 왕후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힘든 경험을 했음에도 사라에게는 냉혹한 시어머니가 되는 대신 진심으로 사라를 따뜻하게 감싸며 며느리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왕실에 입성한 지 18년이 지난 지금도 사라는 여전히 처음 왕궁에 들어올 때처럼 밝고 달콤한 미소를 가진 왕세자비로 남아 있습니다. 웃음과 이야기 속에서 살레아 왕후는 두 명의 젊고 아름다운 경쟁자를 조용히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온 마음을 다해 맞아들인 평민 며느리 사라에게도 살레아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살레아 왕후가 얼마나 현명하고 삶을 잘 이해하는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결코 첩들과 애정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국왕의 마음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훼손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첩들이 가끔 누리는 화려함과 영광을 보더라도 살레아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항상 왕실의 진정한 여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살레아는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서 몇 안 되는 사랑에 충실하며 행복한 왕자로 키워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레아 왕후가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가족 모두가 화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